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입니다.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73번째 시간은 시진핑의 운명을 가를 짱류오샤의 선제 공격 4가지 이유, 그리고 시진핑파의 2차 승리 쿠데타를 준비하나, 이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의 운명을 가를 4중전회가 오늘 개막이 됐습니다. 10월 21일부터 중공의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4중전회가 개막이 됐고요. 23일까지 205명의 중앙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4중전회에 4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진핑의 권력 퇴진, 이게 될까? 아니면 이선 후퇴하기는 할까? 뭐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숙청된 중앙정치국 위원이나 중앙위원 인사결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숙청된 군부 상장들 많죠. 이 군부 상장들의 후임을 결정할 거냐. 이런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원래 사중전에서 발표하기로 했던 제14차 5기년 경제발전 계획, 이걸 종결시키는 종결 발표 및 15차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할 거냐, 이런 건데요. 아마도 네 번째인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나 15차 계획은 5중전에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는 정치 문제, 인사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사중전의 개막 전에 터진 장미호샤의 2가지 선제 공격,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시진핑의 운명을 가를 4중전의 개막 전에 갑자기 돌발적인 2가지, 표현을 굳이 하자면 핵폭탄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0월 16일입니다. 공산당의 당권 권력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숙청에 대한 확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조사받고 있다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발표. 두 번째는 10월 17일 바로 다음 날, 3일 전입니다. 군부 권력의 핵심이 어딘지 완벽하게 증명한 국방부의, 중앙군사위도 아니고 국방부의 숙청 확정이 공식적으로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 2가지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월 16일 중공의 전인대 상무위원회 2025년 제5호 5번째 공개 보도, 공보가 발표가 됐는데요. 군부의 핵심 4명의 시진핑 군부파 인력들에 대한 전인대 대표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겁니다. 이 명단을 보면요. 연합군무보장부대 참모장인 장민 중장, 연합군무보장부대 정치위원인 가오다광 중장, 그리고 로켓군 기율검사의 서기 겸 감찰위원회 주임인, 어마어마한 자리죠, 이런 자리. 왕주빈 중장, 그리고 로켓군 총사령관 왕춘닝 상장, 상장은 별세, 중장은 별둘입니다. 4명의 군부 장군 전인대 대표적 박탈 이유는요, 어떻게 발표됐냐면 중대한 기율 위반 및 위법 혐의가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중전의 개막 나흘 전에 짱리오샤의 전격적인 시진핑파 공격이 성공했다라는 이런 신호탄을 알리는 공개 발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시진핑 군부파의 4명의 장군 숙청 발표는 곧 군부 숙청을 당에서도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군부 실세인 짱유사의 군권전쟁 승리에 대해서 집권당인 공산당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두 번째로 중국 국방부가 발표한 9명의 상장 숙청 공식 발표입니다. 다음 날인 10월 17일, 3일 전 중국 국방부 대변인인 짱 샤오가 인민해방군의 9명의 상장 숙청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모두 다 시진핑의 군부 인력들인데요. 첫 번째는 중앙군사의 제2부주석이자 중앙정치국 24명의 위원 중 한 사람인 허웨이둥 상장입니다. 7명의 중앙군사위 위원 중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역시 중앙군사위 위원 7명 중에 한 사람이자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인 랴오화 상장입니다. 세 번째는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상무부주임 허홍진 상장. 네 번째는 중앙군사위 연합작전지휘센터 상무부주임 왕쇼빈 상장. 다섯 번째는 동부전구 총사령관 린샹양 상장. 여섯 번째는 육군의 2인자인 정치위원 친수동 상장. 해군의 넘버 2인 정치위원 위안화즈 상장. 그리고 여덟 번째는 로켓군 총사령관 왕호빈 상장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무장경찰부대 총사령관 왕춘닝 상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짱유오샤 그룹이요. 시진핑의 군부 친위대 일명 허웨이둥 мя오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상장 그룹을 몰살시켜버린 이 수청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발표가 됩니다. 더군다나 사중전의 개막 3일 전이잖아요. 10월 17일 중공의 군부가 아닌 중국의 국방부를 통한 군부 시진핑파 숙청을 공식 발표했다는 겁니다. 즉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국방부가 모두 짱요샤의 군부 시진핑파 숙청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사중전의 개막 3, 4일 전인 이 시점에서 공개적인 그리고 공식적인 시진핑파의 군부 숙청을 발표했을까요? 군부 시진핑파 공식 숙청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면 짱요샤 그룹이 선제 공격을 한 그 네 가지 이유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중전에서 반시진핑파 태자당인 짱유샤와 원로파가 연합을 해서 반시진핑파 대 시진핑파, 목숨을 건 생존 전쟁이 과연 사중전에서 일어날까요? 미묘한 긴장이 도는 사중전의 개막 전에 아주 절묘한 타이밍으로 군부의 시진핑파 숙청을 그것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게 한 짱유샤. 이 짱유샤 그룹은 왜 그렇다면 군부 시진핑파를 선제 공격했고 이걸 감행했을까요? 이 네 가지 이유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묘한 타이밍으로 선제 공격을 해서 기선제압을 성공한 거죠. 이게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짱유샤 그룹의 절묘한 타이밍 선제 공격. 군부 시진핑파 몰락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고 확인 사살까지 한 결과가 됐습니다. 10월 16일 4명의 장군이 전인대 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10월 17일에는 중국 국방부가 상장 9명을 공식적으로 숙청했다는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 찔린 시진핑파는 당과 군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퇴진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시진핑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짱요샤는 군부를 장악한 끝판왕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그죠? 그런데 이걸 중공도 아니고 중국 정부인 국무원에서 국방부까지 장악하는 것을 과시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중공의 인민해방군 중앙군사의 제1부주석 겸 중국의 인민해방군 중앙군사의 제1부주석인 짱요샤. 그런데 중국 국무원의 국방부까지 이제 장악했다. 이걸 과시했다고 볼 수 있고 원래 군부 관련된 발표는요. 이 집권당인 중공 산하에 있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국방부에서 발표를 시켰다는 건 이례적인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짱요샤 그룹이 국무원까지 압박하는 효과를 결국 관철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
절차를 무시한 짱요샤의 선제 공격. 이 의미는 결국 시진핑 1인 천하를 붕괴시켰다, 붕괴됐다, 이것을 증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공의 당무기구의 권한과 절차를 침범해버린 짱요샤. 그런데 결과는 중공과 중국은 더 이상 시진핑 1인 천하가 아니다. 이걸 부인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래 절차는 어떨까요? 원래는 군부의 인사에 대해서는 24명의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버리고 중앙군사위는 그냥 통과하는 그 형식적인 사안에 불과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중국 공산당의 군부의 인사의 숙청은요, 24명이 있는 중앙정치국에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중앙군사위는 그냥 형식상 통과시키는 기구거든요. 그런데 이번 절차에서 보면 중앙정치국이 패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7명이었다 지금 3명이 공석이 돼서 4명밖에 없는 중앙군사위조차도 패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군부 실세인 짱유샤 그룹이 결정해버린 겁니다. 특히 중앙군사위의 4명 중에 3사람이 바로 짱유샤 그룹이고 1명이 시진핑이거든요. 즉 중앙정치국 24명의 위원의 넘버원은 시진핑이죠. 그리고 중앙군사위 7명의 위원 중에 넘버원 역시 시진핑. 결국 시진핑은 이중 패싱을 당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장묘샤의 선제 공격에 이거 성공은 결국 군부정치 쿠데타와도 같은 의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네, 관전 포인트, 예. 특히 이제 사중전에서 시진핑이 퇴진 압박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짱요샤와 원로파가 협공을 해서 시진핑 퇴진을 압박한 건데, 시진핑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자, 네 번째 이유로 시진핑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국방부 발표 내용에 보면 이 네 번째 선제 공격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10월 17일 오후에 발표가 됐는데 중국 공무원 국방부 대변인 짱샤오가 충격적인 군부의 시진핑파 9명의 상장 숙청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이 근데 더 충격적이에요. 예,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의 비준을 거쳐서 9명의 상장들을 이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의 표현을 봐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자,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의 비준을 거쳐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이 동의했을까요, 이거? 자기 파벌의 9명을 자기 완전 친이들을 이걸 숙청하는 거를 공식 발표하는 걸 동의했을까요? 이 동의한 것도 이상하죠? 아니면 패싱당한 것일까요? 예. 어쨌든 시진핑이 동의를 했던 패싱을 당했던 변하지 않는 핵심은 뭐냐면 당과 군부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탈시진핑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한 것이다까지도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1인 천하가 아니라는 거지. 더 이상 중공과 중국은 시진핑 1인 천하 시대가 아니다. 이것을 공식 증명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짱요샤의 선제 공격의 의미는 뭘까요? 예. 이유는 네 가지지만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를. 예. 짱요샤의 선제 공격, 중국의 그 전체 현황을 볼 때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의 권력 투쟁이 암투에서 전쟁으로 지금 전환했다. 지하에서 위로 공식적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작년 7월 삼중전의 이후부터 시작된 중공의 인민해방군의 군부 권력 투쟁이 이제는 당권 투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4중전에서 결국 시진핑파 대 반시진핑파 간의 권력 쟁탈전
현장으로 사중전회가 변모해버렸는데, 원래 경제 문제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퇴진론을 거부하고 있는 시진핑파에게 던진 반 시진핑파 짱요샤 그룹의 선제 공격이 성공을 했고, 이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시진핑파와 반 시진핑파 간의 중공의 전통적인 장막뒤 협상, 물밑 협상이라는 이 해결 방안은 이미 물 건너갔다. 협상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증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안 그랬으면 뭐 짱유사가 이렇게 선제 공격할 리가 없죠. 예. 이 퇴진 거부에 대한 반 시진핑파의 강력한 선제 공격. 그래서 시진핑 퇴진을 공식화시키는 이런 의지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유샤가 선제 공격한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물러나라 이거지 뭐. 예. 자, 두 번째는 퇴진론을 거부하는 시진핑파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뭐 조항은 없었을까?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사중전에 전에 강렬했던 마지막에 10월 달에 세 가지 저항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군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죠. 이제 시진핑파가. 그런데 당권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힘의 균형을 지금까지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10월 달에 마지막 반격을 한 세 번 정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무려 8일 동안 인민일보를 활용해서 시진핑이 자신의 경제 광명론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이제 반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경제 광명론, 경제가 잘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막 그 뻥치는 거죠. 물론 거짓말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의 반응은 오히려 시진핑파의 권력 누수를 증명한 꼴이다. 무려 8일 동안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 이거 정상적이라면 필요 없는 동작인데, 이걸 한다는 거는 권력 누수가 그만큼 심각하다. 이걸 이제 반영한다. 이렇게 또,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두 번째는 10월 9일 날요. 시진핑의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트럼프의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시진핑의 그 전사적인 이 전투적인 모습을 보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국내 퇴진론이 너무 압박이 들어오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트럼프와의 강대강 대응으로 소위 말하는 국내 문제를 국제 문제에서 이슈를 전환시켜서 그 위기를 탈출해 보려는 이 그 얄팍한 시진핑의 전술이 이제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즉 트럼프의 라이벌은 나다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자신만이 미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굴종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시선 전환을 시진핑이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언론은 오히려 웃기는 소리 많아. 시진핑 너는 지금 건강도 이상하고 중풍설도 지금 있는데 이런 걸 보도를 막 하면서 무슨 트럼프 라이벌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시진핑 퇴진에 대한 그 압박에 오히려 동조하는 그 부메랑 효과, 자업자득의 부메랑 효과를 오히려 맞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 번째는 10월 13일 날 북경에서 열린 세계 여성대회에 참석한 시진핑이 또 이제 건강 이상이 없다고 반박을 하는 홍보를 했습니다. 뭐 서장, 신장 그 60주년, 70주년 자치정부 수립에 간 것도 그런 거죠. 하여튼 건강이 이상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상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중국 공산당 당내, 인민들은 모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내부의 당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부각되는 시진핑의 건강 이상 증세에 대해서 건강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어쨌든 이상 없다라고 증명하려는 시진핑이 이번에도 세계 여성대회에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이 참석자가 걸을 때 화면이 제가 봐도 왼쪽 다리가 아주 미세하게 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걷는 속도도요. 최대한 천천히 걷고 있어요. 그런 그 기우뚱기우뚱 하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저는 모습이 그러나 왼쪽 다리 저는 모습이 감추려고 애쓸수록 그 모습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시진핑파는 가만히 있을까요? 자, 2차 친위 쿠데타를 준비한다. 이런 그
또 흔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기에 몰린 시진핑과 친이 돼 시진핑파는 이대로 과연 물러날 것인가? 안 그렇겠죠? 단단해진 반시진핑파의 연합전선은 점점 더 굳건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2024년 7월에 삼중전의 이후에 서서히 군권을 장악한 군부태자당의 리더인 짱요샤와 그 측근들, 짱요샤 그룹. 이렇다 보니까 이제 2025년 상반기부터 군권 전쟁에 승리한 짱요샤를 중심으로 원로파들이라든지 당내의 개혁파 인사들이 반시진핑파 그룹에 결집하기 시작했죠. 예, 군부 리더는 누굽니까? 짱유샤와 그 그룹들이고, 그다음에 원로파의 리더는 원자바오 전 총리가 이끌고 있고요. 공산당 내에서 주변으로 밀려났던 공청단 소속의 왕양과 후춘화가 부상하면서 이들이 연합 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생결단 위기에 몰린 시진핑파의 반격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최근에 이상한 사중전의 준비 과정에서 시진핑파의 반격 카드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실질적으로 넘버 2이고 서열상으로는 5위인 시진핑의 최측근 후임무사 중앙서기처 제1서기 겸 중앙판공청, 즉 비서실장, 중앙판공청 주임인 차이치의 공작, 비밀 공작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차이치가 최근에 시진핑의 호위대인 중앙경위국 요원들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고 방어 전력을 장기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 중앙경위국도 결국 중앙서기처와 중앙판공청이 직접 진두 지휘하는 시진핑의 그 호위무사들이죠. 우리가 보면 제1차 친위 쿠데타라고 제가 명명하고 있는 2022년 10월 22일 20차 당대회 폐막식 기억나시죠? 후진타오가 추방돼 버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퇴장당했죠. 그래서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205명의 중앙위원과 이 24명의 중앙정치국위원회 명단이 합의를 깨고 친시진핑파로 그날 바꿔치기를 해버렸습니다. 당일날. 그것에 항의하다 후진타오가 결국 쫓겨난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냥 당해버린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퇴진 위기에 몰린 시진핑파가 이제는 사중전에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냥 있다가는 그냥 당할 텐데. 이렇다 보니 2차 친위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경위국 요원들을 좀 더 무장시키고 강화시키고 등등 해서 반시진핑파를 사중전의 회의장에서 후진타오를 20차 당대 폐막식에서 제압했듯이 힘으로 반시진핑파를 제압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가볼게요. 오늘은 어쨌든 시진핑파들의 제2차 친위 쿠데타는 이제 아직은 이제 근거가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나오고 있는데 짱요새의 선제 공격은 이미 근거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결론은 생존이 달린 경고장을 날린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자, 시진핑파가 제2의 쿠데타를 준비한다? 이거 뭐 짱여샤 그룹이 감지를 못하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바로 짱여사가 선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이 10월 16일 전인대 대표 자격을 박탈한다거나 10월 17일 상장 9명의 숙청을 공식 발표한다거나 이런 선제 공격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짱유사가 상장 9명을 공식적으로 숙청해버린 것은, 그걸 발표시켜버린 것은 시진핑파의 제2의 친위 쿠데타를 공개적으로 방어하고, 그리고 너들 앞으로 또 장난하다가는 그냥 안 둔다라고 하는 생존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짱유사의 선제 공격의 의미를 결론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방송을 예고하겠습니다. 4중전에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관전 포인트인데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진행될 4중전의 관전 포인트,
뭐 한 네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시진핑과 시진핑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집권당 중국 공산당의 당과 군부의 권력,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중국의 통치 노선은 변경될까요? 뭐 강경파에서 온건 노선으로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로 인해서 국제 정세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일단 관전 포인트로 꼽아볼 수 있고요. 계속 소식이 나온 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성순 TV의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 체크 시리즈. 우리는 여기서 희망 고문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팩트 체크 시리즈로 계속 추적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예, 주목해 주시고요.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응원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